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야? 끝내 마을 사람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며 전대미문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마침내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궁금하네. 자,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의 미스터리. 첨단 과학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기기괴괴한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특종, 여름 특집 3산,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0부입니다. 두 눈을 의심케 하다 못해 머리가 쭈뼛 그리고 소름이 싹 돋는 전대미문의 사건들을 취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기의 미스터리로 남을 뻔했지만 알고 보니 날조된, 조작된, 그래서 사람들이 미끼를 확 물어물게 만든 미스터리 사건까지 취재를 해왔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진실. 순식간에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현상, 일명 베니싱 현상.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이 현상. 자, 그런데 말입니다. 캐나다의 이 베니싱 현상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때는 1930년 캐나다 안지쿠니 호수에 에스키모족 원주민인 이누이트들이 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피를 구하기 위해 종종 이 마을을 방문하던 사냥꾼 조 라벨이 또다시 마을을 찾았는데 그런데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거야? 바느질을 하다만 흔적들 그리고 화덕 위에도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 마을 사람들이 무려 1,200여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만 증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단체로 이주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누이트족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던 썰매가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냐? 증발한 거네. 그렇죠. 갑자기 없어진 거네. 이거 소름이네. 곧바로 경찰이 마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마을 사람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며 전대미문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충격이다, 이거.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마침내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궁금하네. 비밀이 뭐였죠? 궁금하시죠? 미국의 한 대중 매체에서 밝혀낸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진실. 그건 바로 가짜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가짜냐? 그럼 뭐 1,200명이 약간 깜짝 카메라 같은 거 한 거예요? 자, 들어보시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988년 한 캐나다 경찰 역사 기록관에 따르면요. 조 라벨이라는 사냥꾼이 신고한 적도 없고 경찰이 마을을 수색한 적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 근무했던 경찰 모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누이트 실종 사건과 같은 미스터리한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 속았네. 아니, 그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누이트 실종 사건의 진실은요. 미국의 작가 프랭크 에드워드가 1959년에 발표한 한 소설에 버려진 마을을 발견한 한 외로운 사냥꾼의 이야기가 짧게 실려 있었는데 이 얘기가 마치 실제 사건인 것처럼 전해져 왔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인지 모르고 도시 괴담으로 퍼지고 그 지역의 괴담으로 퍼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이번엔 11일 공개. 러시아에 나타난 비밀의 문. SF 영화 스타트랙, 어벤져스에서나 보던 초능력 같은 기술. 그런데 현실에서도 순식간에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켜주는 장치인 텔레포트가 존재한다면 이미 개발이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개발이 돼요? 개발 같은 소리예요. 2017년 3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 뭐야 저게? 뭐야?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굉장히 큰 엔진음이 들렸는데 기체가 사라지면서 굉음도 같이 사라졌어요. 자, 기체가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하듯 순식간에 굉음과 함께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이 영상 속 비행 물체는 러시아의 우주 왕복선이고 상공의 검은 구멍은 토성으로 연결된 순간 이동 장치 텔레포트라고 합니다. 즉 지구의 우주 왕복선이 토성으로 순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만약에 가능하기만 하면 너무 획기적인 기술이지. 그렇죠. 하지만 누가 어디서 어떻게 촬영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러시아 텔레포트 논란이 불거지기 1년 전인 2016년 영국 유명 일간지에서 러시아 공식 텔레포트 연구에 돌입, 2035년까지 무려 2,500조 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원받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 그 인터스텔라 보면은 우주의 웜홀을 통해서 이제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2012년 나사 발표에 따르면 태양으로 가는 지름길 X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다라며 지구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와 태양의 자기장이 연결돼 에너지를 연결시키는 자기장 포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 어딘가에 에너지가 아닌 물질, 즉 생명체를 이동시키는 포털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추측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가 확인 결과 러시아에서 포착된 텔레포트 영상은 페이크, 조작으로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나사가 진행 중인 텔레포트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8위를 공개합니다. 잉글랜드 스탠퍼드셔. 이곳엔 한 숲이 있습니다. 바로 캔록 체이스 숲. 이곳에 가려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늘 경고를 합니다. 캔록 체이스 숲에서는 이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말이죠. 중세시대 때부터 벨라루스,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수많은 나라에서 존재해왔으며 2014년엔 브라질에서도 목격된 미스터리한 존재, 늑대인간. 어머! 아, 늑대인간. 근데 그건 영화 얘기 아니에요? 상상력이 빚어낸 동물 아닙니까?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 늑대인간, 그 존재입니다. 영국 각지의 미스터리한 현상을 조사한 프린지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경부터 2009년까지 캔록 체이스 숲에서 무려 약 20차례나 늑대인간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먼저 2007년 4월 한 보이스카우트 관계자가 캔록 체이스 숲을 찾아갔는데요. 어슬렁거리는 큰 개를 목격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늑대인가 싶어서 자리를 뜨려던 찰나. 야! 저 뭐야? 늑대가 두 발로 일어섰어! 약 2m의 키를 가진 늑대와 사람을 합쳐놓은 듯한 생명체가 두 뒷발로 쓱 하고 일어나더니 동물 소리 같은 괴성을 내지르곤 숲속으로 사라졌다는데요. 야, 근데 아까도 20차례라면서요? 20차례. 그러니까 한두 번 잘못 본 건 가능한데 이게 그 정도면은 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주로 공동묘지 쪽에서 많이 목격이 됐고 그 주변으로 사슴의 사체나 동네 반려견들의 사체 등 늑대인간의 소행으로 보이는 흔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이제 늑대인간이 동물들을 사냥했던 흔적이라는 얘기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해요. 왜 유독 이 숲에 늑대 인간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는 건지. 그 이유는요, 수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늑대인간이 주로 공동묘지에서 많이 목격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묘지는 평범한 묘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군인들이 묻혀있는 무덤이라는데요. 풍문에 의하면 당시 전쟁 전후로 군사력 증진을 위한 야욕 때문에 캔록 체이스 숲에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군인들을 상대로 실험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푸는 거죠.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늑대 인간이 생겨났을 거라고 추측했고요. 그 늑대 인간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실험에 희생당한 전우들이 묻혀있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추측까지 돌았습니다. 또 이 영화에서 슈퍼솔저 만들려고 생체 실험하고 막 그런 게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인 건데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7위를 공개합니다. 러시아 미스터리한 라디오 방송. 1970년대 러시아 포바로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단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암호로 된 난수 방송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자, 대체 무슨 방송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모르스 부호인가? 저게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매일? 계속 매일 실수하는 저렇게만 나왔다고요? 자,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의문의 버저음. 이 소리는 1분에 약 25번씩 24시간 내내 송출됩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어디서 왜 이 버저음을 송출하는 것인지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고요. 그렇게 의문의 난수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난수 방송이 시작된 지 약 27년 뒤인 1997년 12월 24일 난수 방송에서 처음으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방송을 잘 들어보면요. 남자는 우베베 76이라고 하더니 러시아어로 의문의 메시지를 나열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되자 사람들은 무슨 전쟁이라도 일어나려나?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일단 나열된 걸 보니까 뭐 약간 암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그 어떤 미스터리도 풀리지 않는 상황. 그런데 2014년에 한 가지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서부군구사령부의 전략명령송신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전략명령송신소는 러시아 서부군구사령부의 메시지를 하급 부대로 전파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는 방송국인데요. 군대 암호 맞네요. 그렇네. 맞잖아. 그렇죠. 이곳과 관련이 있다고 한 이유는 네. 이 송신소의 코드 네임이 우지베 76이라고 합니다. 난수 방송에서 들린 우베베 76과 흡사하죠. 그러네요. 야, 이게 뭐죠? 정말로 약간 관련이 있는 건가요? 2010년에 러시아군의 편제 개편으로 이 포바로버 지역에 위치한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이때 밀리터리 애호가가 폐쇄된 송신소를 탐방하다가 버려진 기밀 문서를 보고 코드네임을 밝혀낸 건데 딱 거기까지죠. 어떤 연관성이 더 밝혀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입니다. 여기서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분명 포바로버의 송신소는 2010년에 폐쇄됐는데 문제의 난수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 들린다고 합니다. 폐쇄가 됐다며. 뭐야? 월칸? Алло, тебя не слышу. Да я не знаю, что только что. Я вас вижу куда. Кто там сегодня? 아니 송신소가 폐쇄됐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려? 2014년 2월 12일에 송출된 이 방송에서는 벌컨, 즉 화산이라는 새로운 코드네임이 들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화산이라는 단어가 러시아 서부군구 소속인 중앙통제센터를 지칭하는 코드네임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목적, 방송 유출 경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6위 공개합니다. 소떼 추락사 미스터리. 알프스 대자연의 걸작, 거대한 융프라우의 절경과 작은 집들이 조화를 이룬 마을, 라우터브루넨. 그런데 평화롭기만 할 것 같은 이 마을에서 2009년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소들이... 자, 주민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 바로 절벽 밑으로 소 10여 마리가 추락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저 팩트네. 우리가 외계인 특집할 때 그 소떼가 의문사했던 거 했잖아요. 했죠? 근데 이 소들 역시요, 외부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었지만 미스터리한 것은 10여 마리의 소가 모두 추락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떼쥐어서 뛰었네. 자, 아무튼 그럴 가능성도 드문 게요.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산에서 자란 대부분의 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인지하기 때문에 소들이 절벽인지 모르고 떨어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고요. 일각에선 혹시 소도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까지 제기가 됐는데 소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들은 도대체 왜 절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누가 밀었나? 이게 이제 설명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 한 마리가 힘을 주고 버티면 사람 3, 4시 동원이 돼 겨우 끌고 갈 수 있는데 근데 10여 마리를 끌고 가서 억지로 절벽 밑으로 밀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말이 안 되지. 게다가 그 다음 날이 돼서야 이렇게 된 걸 알았다는 건 소가 그 어떤 울부짖음도 저항도 안 했다는 건데 정말 미스테리한 점은
소들이 집단으로 추락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3일 전에도 사건 발생 인근 지역에서 소떼가 한꺼번에 수백 미터의 절벽에서 추락해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알프스 지역에서 무려 28마리의 소들이 추락사한 것이죠. 와, 이건 진짜 미스터리다. 자, 한편 사건이 발생하던 무렵 이 지역에 거센 폭풍우가 내려서요. 언론에서는 혹시 뇌우로 인해 소들이 겁을 먹은 건 아닐까라며 당시 기상악화를 한 요인으로 추측했지만요. 모르겠다. 그것 또한 소 추락사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실마리도 잡아내지 못한 미스터리. 대체 그날 밤 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5위를 공개합니다. 한 교회에서 찍힌 미스터리 사진. 1976년 2월 영국. 여름 휴가 사진을 인화해온 다이앤은요. 휴가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한 장씩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어이, 이 뭐야?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만 다이앤. 그 이후 사진 속 다이앤 뒤에 아, 이런 게 제일 무서워. 정체 모를 하얀 형체가 같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람처럼 보인다. 뒷모습 벤치에 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뒤에 형상이 형체가 너무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야? 1975년 8월 다이앤은 여름 휴가차 남편 아들과 함께 잉글랜드 동쪽 노퍽의 워스테드를 찾았다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다이앤은 교회에 온 김에 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남편이 이 모습을 촬영했던 겁니다. 헐. 분명 당시 교회에는 오직 다이앤의 가족뿐이었고 그녀의 뒤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다른 존재가 포착이 된 거죠. 허허. 그래서 이 미스터리한 사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이앤은 남편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찾았고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사진을 내밀었는데 바로 그때 이분은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는 우리 교회의 수호령 화이트 레이디가 틀림없어요. 진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교회 목사의 말에 따르면 사진 속 하얀 형체의 정체는 일명 화이트 레이디로요. 19세기 초 처음 목격됐을 때 흰옷을 입고 있어 화이트 레이디로 불리게 됐고 이 유령이 교회에 온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치유를 해준다는 겁니다. 고마운 존재네요,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완전 약간 병을 고쳐주는 착한 천사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화이트 레이디가 정말 전설대로 아픈 다이앤의 기도도 들어준 걸까요? 실제로 휴가를 다녀온 뒤 다이앤은 금방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진 속 하얀 형체는 병을 치유해주는 천사였을까요?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오태 갑시다. 전! 아유, 저는 뭐. 아, 오태예요. 실제 길거리 모습을 360도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위성 지도 서비스 거리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역의 주변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곳곳 거리뷰 속에 정말 끔찍한 살인 현장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9년 네덜란드에서 찍힌 끔찍한 시신 유기 현장. 그래. 저거. 저 소름 끼치는 핏자국 보이시죠? 와. 그리고 2010년 영국의 우스터 거리에서 찍힌 소녀 살인사건 현장. 자, 보십시오. 마치 소녀가 범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 마냥 벗겨져 있는 신발 한 켤레까지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 저 쓰러져 있잖아요, 지금. 아우. 쓰러져 있는 거구나. 아, 이거 로드뷰. 어리뷰 속 처참한 살인 현장. 그리고 피해자가 남긴 것 같은 다행 메시지. 이 미스터리까지 지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요, 네덜란드 알메르에 위치한 한 호수인데요. 사진 속에는 혈흔으로 보이는 붉은색 자국이 쭉 길게 이어져 있고요. 왼쪽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형체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성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라며 공포에 떨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런데 얼마 뒤 사진에 찍힌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자,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언론에 직접 제보 연락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 제클리나는 본인의 반려견 골든 리트리버 라마와 호숫가에서 놀았습니다. 이 물을 좋아하는 라마가 물을 털면서 나무다리를 걸어왔는데 이때 나무다리가 물에 젖으면서 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 네, 있잖아요, 저렇게.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진들 전부 무슨 다 약간 낚인 거 아니에요? 다 낚인 거 맞습니다. 아, 진짜? 아이, 뭐야. 이게 이제 실수입니다. 고의가 아니고요. 실수로 조작이 된 미스터리입니다. 2010년 영국 소녀 살인 사건으로 추정된 이 위성 사진. 저 사진도 살인 사건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사진 속의 주인공도 밝혀졌어요. 누구예요? 9살 소녀 아즈라 비비잔인데요. 친구가 오면 놀래켜주려고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우리가 다 놀랐다 이놈 진짜. 예, 다행 메시지 아니었습니다. 사연은즉슨 당시 친구와 놀다가 아즈라가 넘어지면서 신발 한 켤레가 벗겨졌는데 이때 아즈라는 친구가 본인에게 다가오면 막 하고 깜짝 놀래켜 주기 위해서 넘어진 차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하필 거리뷰 카메라가 이걸 들고 지나가면서 찍어버린 거죠. 장난치는 걸? 예. 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장면이 상상이 되네요. 이해가 되네. 귀엽네. 영상이 무서웠는데. 자, 거리뷰 그 찰나의 순간이 만들어낸 섬뜩하고 미스터리한 다행 메시지의 진실이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3위 공개합니다. 2017년 10월 2일 아일랜드 남서부 코크에 위치한 한 중학교. 1828년 지어진 이 오래된 학교의 공식 너튜브 채널에 게재된 미스터리 한 영상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새벽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쾅 하고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사물함 문이 열리고 갑자기 종이와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영상 그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뭐야? 아일랜드의 한 중학교 CCTV에 담긴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에이, 학생들이 장난친 거 아니야?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안 나요? 누리꾼들의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 케빈 베리는요. 절대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심지어 한 교사가 학교에 반려견을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이 복도를 지날 때 허공을 향해 계속 짖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 있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막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강아지가 눈치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해당 중학교 너튜브에 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보시죠. 누가 뭘 던졌어? 그냥 떨어졌는데 물건이. 아니 근데 믿기질 않아서 그래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너무 믿기질 않아. 자, 일각에서는요. 이 학교가 위치한 코크가 20세기 초 아일랜드 게릴라와 영국군이 싸운 독립전쟁 당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고 얘기하며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혼령이 모여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와, 귀신이구나. 과거 이 학교 터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 여름 특집 3탄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이번 주에 1위 후보 헤드라인 두 기사 공개해 주시죠. 일몰 후엔 들어가지 마시오. 만약 어길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인도에는 정부에서 경고 표지판을 세울 정도로 경고 또 경고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 사이에서 세계 최고 마경 1위로 꼽히는 인도 반가라 마을입니다. 와, 근데 용어 자체가 너무 오싹하고요. 자, 인도 라자스탄주에 위치한 반가라 마을은요. 1573년 무굴 제국 시대에 세워진 요새 마을입니다. 약 150년 뒤 전쟁과 대기근으로 폐허가 되며 현재는 무굴 제국의 성벽마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렇게 금방이라도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돌변하는데요. 와, 장난 아니다. 심지어
분위기뿐 아니라 실제 인도에서도 유령이 제일 많이 출몰하는 각종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요. 인도인들 사이에선 반가라 마을에서 밤을 새우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곳으로 불리는 정말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공포의 시작은 한 흑마술사의 저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허헐. 반가라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중세 시대의 한 흑마술사가 라자스탄의 보석으로 불리는 라트나탑이 공주를 흠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하고 결국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반가라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모두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저주가 이곳에 다 뻗쳐 있는 걸까요? 반가라 마을엔 의문의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두 인도인 소년이 해가 진 뒤 몰래 반가라 마을에 들어가 밤을 새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우물에 빠졌고 다행히도 한 친구에게 구출돼 병원으로 가던 중 그만 자동차 사고로 두 소년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저주 때문이라고? 어쨌든 뭐 명백히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주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에 갔는데 이상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늦은 밤 건물 안에 한 소년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마을의 미스테리를 체험하기 위해 찾은 강심장의 사람들도 수차례 유령을 목격. 야, 이거는 진짜 뭐지? 아니 근데 그냥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게 최선 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최고예요. 예, 지금 예. 왜 갑니까 거기 자꾸?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전 세계 미스터리 스팟을 찾아다니는 한 크리에이터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Die Bala, knife. Jag har med software. Is Bala knife here with me? 네,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기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저런 사운드가 난 그렇죠. 거잖아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자,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해가 지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아직도 진행 중인 미스터리 19, 저 전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중국 베이징행 MH370 여객기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는데요. 그런데 38분 뒤인 오전 1시 19분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Good night, Malaysian 370. 말레이시아 관제탑과의 교신을 주고받은 지 2분 뒤인 1시 21분 여객기의 무선 응답기가 꺼졌고요. 곧 레이더망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항공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정말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했던 건 여객기 실종 16일 뒤인 3월 24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was in the middle of the Indian Ocean, west of Perth.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H370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실종된 남중국해가 아닌 호주 인근 인도양 해상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거라면서요? 그러면 인도랑은 완전 방향이 반대인데? 왜 글로 갔대요? 이후에 사라진 MH370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 하이제킹. 실종 당시 탑승객 중 2사람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 두 테러범이 기장을 협박해서 무선 응답기를 끈 뒤 항로를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두 사람은 테러 조직과 연계성이 없는 단순 미립국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하이제킹이라면 테러범들의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추측은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추측입니다. 기장의 자살 비행이었다. MH370의 기장 아흐마드 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개인 컴퓨터에서 인도양의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흔적이 발견됐고요. 또 당시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신변을 비관해 여객기를 추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MH370은 기장과 부기장 2인 조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살 비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장의 동료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추측은 100가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썰이야 진짜 얼마든지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던 와중에 2015년 7월 29일 인도양 프랑스령 레위니옹 섬에서 그 전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했던 MH370의 보조 날개가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했지만요. 조사 결과 안타깝게도 이 날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단서가 되지 못했고요. 사고의 핵심 단서 블랙박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발생 4년여 만인 지난 2018년 7월 30일 정확한 추락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미스테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객기. 이 미스테리의 해답은 인도양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을 블랙박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K짱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한 19 시청자 여러분. 저는 크리에이터 K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기사들에 대한 총평 어떤가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날조된 미스테리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그에 반면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진짜 미스테리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 지구에 우리들이 밝혀내지 못한 어마무시한 미스테리들이 숨겨져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1위는요. 항공 역사상 최대의 미스테리입니다. 네. 자, 뭐 1위를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결국 비행기의 잔해는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들의 시신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 너무 큰 희생을 낳은 말레이시아의 사라진 여객기를 1위로 뽑은 이유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눈앞에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 최대 위기,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순간 정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특종은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식구입니다. 정말 조상신이 돌보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번 특종 주인공들이 살아난 건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잔혹한 운명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걸까요? 때론 우연으로 또 때론 필연적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은 이들의 특별한 사연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식구 11일 공개합니다. 모모 끝에서 구조된 사람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레이디버드 호수. 이 호수는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치를 자랑해 잔잔한 호수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카약이나 보트 체험이 인기인데요. 올해 6월 10일 엠마와 올리비아는 친구 2명과 함께 보트를 빌려 레이디버드 호수에서 물놀이에 나섰습니다. 아, 여기 뷰 대박이다. 근데 너 남친이랑 요즘 문제 있어? 아니, 얼마 전에 남친 때문에 진짜 화난 일이 있었잖아. 좀 들어볼래? 아우, 짱나 진짜. 네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 산매경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잠시 뒤 여기가 대체 어디야? 아우, 살려주세요! 한참 보트를 타고 여유를 만끽하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건 드넓게 펼쳐진 호수의 전경이 아닌 낭떠러지였습니다. 뭐야? 저 완전 인디아나 존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저 어떻게 줘? 이들이 탄 보트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이곳은 레이디버드 호수에서 이어진 롱혼댐의 가장자리였는데요. 어쩌다 이곳까지 왔느냐. 보트가 댐 쪽으로 흘러가는 동안 엠마 일행은 수다 산매경에 빠져 방향 전환을 알리는 부표를 미처 보지 못했고요. 아, 그 사이 보트가 댐으로 진입. 뒤늦게 엠마 일행은 보트 방향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유속이 강해 실패. 점차 댐의 낭떠러지 쪽으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4명 있는데 한 명도 그걸 못 본 거야? 수다 떨면 답이 없어요, 진짜. 자칫 잘못하면 11m 높이에서 곤두박질할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와, 미치겠다. 이 줄 던져줄 테니까 배에다 꽁꽁 묶으세요. 얼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트 렌트 회사의 다른 배가 도착. 다가오는 보트의 물살에 엠마 일행의 보트가 떠밀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근했고요. 급류에 휘말리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엠마 일행이 탄 배에 밧줄을 거는 데 성공. 생명줄과도 같은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벌벌 떨고 있던 엠마 일행은 이후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안전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 조금만 늦게 왔으면 그냥 떨어졌네. 그러니까 조금씩 밀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추락하는 거잖아요. 와, 미치겠다. 그러니까 배가 또 접근할 때 배한테서 파도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파도를 맞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밀려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조심조심하게 접근을 한 거죠. 아유, 다행이다. 조선신이 돌본 941생 19 9위 공개합니다. 추락 도중 하늘이 내린 모모. 올해 3월 멕시코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의 유적지를 찾은 남성 다비드. 와, 여기 정말 멋진데? 근데 이렇게 넓은 곳을 언제 다 둘러보나? 그는 들뜬 마음으로 약 30m 상공에서 유적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 다비드.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 있어요? 매달렸어? 오이, 뭐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올라가는 야, 야, 순간 잘못됐나 보다. 갑자기 열기구 바구니 반쪽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하며 순식간에 미끄러진 다비드.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는 가까스로 열기구 가장자리를 붙잡았고요. 다비드는 안전장치 하나 없이 오직 자기 힘으로 수십 미터 상공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아니, 몇십 미터 상공에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매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호주 가서 열기를 타봤는데 열기가 되게 조심조심 날아가긴 하는데 그냥 바구니 안에 있어야 돼. 안전장치가 딱히 있질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실수로 문이 덜컥 열려버리면 저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아니, 있는 거죠. 저거 8인 빠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 미국 열기구 추락해 16명 사망. 2013년 이집트 열기구 추락해 19명 사망. 2012년 뉴질랜드 열기구 추락해 11명 전원 사망. 아유, 열기구 추락 사고는 곧 탑승객 사망으로 이어지는 정말 위험한 사고인데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급하게 열기구와 연결된 로프를 붙잡아 열기구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요. 다비드가 추락할 것을 대비해 바닥에 안전 시트를 깔았습니다. 근데 건물 아래도 아니고 열기구는 움직이기 때문에 뭐 깔려 있다고 해도 어디로 날아갈 줄 알고 그냥 어디로 떨어질 줄 알고. 바람 타서 옆으로 쓱 흘러가잖아. 그럼. 그런데 말입니다. 다비드가 열기구에 매달린 지 2분가량 지났을 무렵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어떡하냐? 지금 놓친 거지? 놓친 거 팔에 힘 빠진 거야. 저렇게 오래 못 있어. 아, 근데 지금 오늘 다행히 주제가 구살생이에요. 그렇죠. 오늘 주제는 나쁜 결과는 아닐 거야. 나쁜 결과는 아닐 거야. 오늘 주제 죽음 아니죠? 자, 죽음 19 아니죠, 오늘? 그 직후 영상도 보시죠. 뭐야? 야, 이거 영화라고 해도 개연성 없겠다, 이거. 저 공중 뭐 고개쇼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액션 배우 아니고요.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심지어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돌고 있었잖아. 네. 근데 눈앞에 줄 딱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개쇼 아니냐고. 그걸 잡은 거 아니야. 이게 확률이 도대체 몇 프로야? 로또보다 없지, 이거. 저는 이런 상황은 빈 디젤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빈 디젤도 얼마나 안전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하겠어요. 열기구에서 추락해 공중에서 부른 다비드는 정말 극적으로 추락하기 직전에 열기구에 연결된 로프를 붙잡았고요. 무사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1위가 아니냐? 난 그래서 2위 생각했다니까, 정말로 이거는. 빰빰빰빰빰. 거의 그거 아닌가요, 지금? 빠라밤. 아유, 빠라밤도 빠라밤. 시나리오 이렇게 써오면은 그래. 백이야. 저분 한번 인터뷰해보고 싶다. 눈앞에 그 줄이 나타났을 때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어. 부산신이 돌본 941생 19 8위를 공개합니다. 반퇴! 안 돼! 전하자. 묶은 기사 하나. 오퇴! 전하자, 전. 저희 좀 쉬고. 그렇지! 아, 나 참 진짜. 최고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폭풍 질주.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는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F1. 하지만 이른바 죽음의 질주를 하며 때론 끔찍한 사고가 발생. 2014 시즌 일본 그랑프리 도중 사고로 사망한 쥘 비앙키를 비롯해 수십 명의 선수가 대회 중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아, 너무 아찔해요, 저 영상 보면. 아,
역대 최고의 레이서로 불리는 알톤 세나도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예 스피드를 겨루는 대회다 보니까 뭐 에어백 같은 건 아예 없잖아요. 에어백이 장착되면 머신의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하여튼 최대로 가볍게 만들어서 빨리 달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바레인 그랑프리 도중 F1 사상 역대 최악의 사고가 발생. 대회를 지켜보던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끔찍한 사고의 주인공은 대회 참가자인 로맹 그로장. 그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220km로 폭풍 질주하던 그때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중심을 잃고 서킷 방호벽으로 돌진. 최악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폭발했네. 어휴, 완전 부딪혔구나. 드라이버가 살아있어도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차가 잘릴 정도면 오. 어마무지했다는 거죠. 사고 직후 경기는 즉시 중단.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이 빨리 그로장을 구출하길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사고 발생 28초 만에 선수들과 관객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오! 뭐야, 터미네이터야? 진짜 아이비백이다 진짜. 우와. 사고 직후 그로장은 잠시 기절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탈출을 시도. 하지만 그의 왼발이 페달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다시 머신 안으로 들어가 몸을 최대한 눕혀 자세를 바꿨고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 그렇게 사고 발생 28초 만에 그로장은 무섭게 타오르는 화염을 뚫고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28초 만에? 28초 만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늦게 정신을 차렸거나 자세를 바꿔서 나올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폭발로 이어지면서 인명사고가 났을 거예요, 진짜. 역대 최악이라 불릴 만큼 끔찍한 사고 속에서 생존한 그로장은요. I wasn't for the Halo some years ago, but I think it's the greatest thing that we've brought to Formula One, and without it, I wouldn't be able to speak to you today. 2018년 대회 측에서 사고 발생 시 선수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 장착하도록 한 헤일로 머리 보호 장치. 이 장치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구사일생한 그로장은 화상 치료를 받고 사고 7개월 만에 서킷으로 복귀. 그리고 2020년엔 업계 유명 팀과 신규 계약도 체결하며 새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헤일로 장치가 되게 그래도 효과를 발휘했네, 진짜. 근데 저게 되게 강도가 센가 보다. 근데 이게 진짜 큰 역할을 했네.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7일 공개합니다. 교수가 무사할 수 있던 이유. 2020년 11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교수 마리오 산토스의 집에 강도들이 침입. 우린 강도다. 순순히 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마리오 산토스. 심지어 강도들은 극악무도하게도 그 임신한 딸을 인질로 붙잡았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와, 딸을. 내 가족을, 그것도 임산부를 데리고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 산토스 교수의 집에 침입한 이들은 부유층만 노리는 강도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그의 집 주변을 맴돌며 철저하게 범행을 사전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계획대로 산토스의 딸을 붙잡고 협박해 금품을 챙겼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 사건 발생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 범인들은 현장에서 모두 검거됐고요. 산토스와 딸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빨리 근데 왔다.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으면 신고는 더 빨리 받았다는 얘긴데.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된 거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강도들도 이것만큼은 차마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라이브 방송 중이었구나. 아니면 중강의를 하고 있었나? 아, 중강인가 보다. 중강의를 하고 있었나 본데. 교수 산토스 선생님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한두 명이 받겠냐고. 학생이 다 본 거 아니야, 그 클래스에 본 있는 거지. 애들은. 이 강도들은 온라인 화상회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요. 자신들의 범행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생중계되는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시 수업에 참여한 20여 명의 제자들은 긴급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범인들이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 녹화된 게 아니라 라이브라 다행이네, 진짜. 야, 그러니까. 그치? 야, 너무 무섭다, 정말. 와, 이거는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6위 공개합니다.
2010년 폴란드 대통령 전용기 추락, 97명 전원 사망. 2019년 이 항공사 비행기 추락, 탑승자 157명 전원 사망. 이렇듯 항공기 사고는 낫다 하면 대부분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생존자 소식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터키에서도 168명을 태우고 앙카라에서 출발해 트라브존에 착륙하던 P항공사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 절벽 아래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휴, 저는 아비규환이지. 그게 어쩔 수 없지. 저 정도면 정말 기도밖에 없죠. 자,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에 탑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찔한 사고 상황에서 정말 기적처럼 168명 탑승객 전원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사고 당일 약간의 비가 내려 트라브존 공항 활주로가 젖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왜 이래? 평소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 젖은 지면 때문에 비행기가 착륙 후에도 속도가 줄지 않자 기장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아이고. 그러자 비행기가 급회전하면서 중심을 잃고 공항 옆에 바다를 향해 돌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바로 절벽의 진흙 속에 비행기 바퀴가 걸리면서 침몰 위기 직전 비행기가 기적처럼 멈췄던 겁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지긴 했지만 비가 와서 진흙이 된 게 그렇죠. 이게 천만 다행이에요. 마른 흙이었으면 그냥 내려갔겠죠. 아니 근데 저거는 승무원들 공도 있는 거예요. 안에서 승객들에게 어쨌거나 침착하게 버틸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저렇게 그렇죠. 된 거지. 그냥 뭐 승객들이 이미 패닉이었으면은 저 비행기는 멀쩡했지만 그 안에서 이미 막 여러 명이 다쳤을 수도 있다고. 자, 그리고 사고 직후 긴급 출동한 공항 구조대는 추락을 막기 위해서 여객기에 밧줄을 묶었고요. 엔진 폭발을 막기 위해서 물을 뿌리며 신속히 승객들을 구조.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사고가 자주 나는 건 아니죠. 근데 한 번 사고 나면 사실 거의 대형 사고니까. 그렇죠. 저는 생존했다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특종 또한 벼랑 끝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사연입니다. 올해 3월 미국의 한 60대 부부는 평생 꿈꿔왔던 노년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아지 2마리와 함께 로드트립을 떠났는데요. 여행을 하던 부부는 미국 북서부 아이다호주의 말라드 협곡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가 말라드 협곡인가 봐. 너무 예쁘다. 그래, 듣던 것보다 훨씬 멋진걸. 달리는 차 안에서 말라드 협곡의 경이로운 풍경을 감상하던 두 사람. 그런데 그때 노부부에게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차예요? 협곡 위에 좁은 다리를 지나던 노부부 트럭이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난간을 향해 돌진, 아파트 10층 높이의 협곡 아래로 그대로 추락할 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트럭에 연결된 카라반이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트럭을 붙잡아 다행히 추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 빨리 꺼내야 될 텐데 안에 있는 사람을. 그렇죠. 저 고리가 언제 끊어질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을걸? 그럼 내가 혹시 움직이면 움직였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유, 움직이지 마! 깜짝이야. 깜짝이야. 저는 이제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량은 트레일러와 쇠사슬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 그런데 정말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과 구조대가 단 6분 만에 출동. 그러나 구조 작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우선 주변에 있던 3대 트럭으로 사고 차량을 연결해 고정한 뒤 구조대원이 밧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트럭 쪽으로 접근. 하지만 자칫하면 트럭이 앞으로 쏠려 협곡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무려 1시간 8분 동안의 구조 작업을 펼친 끝에 노부부와 강아지 2마리까지 무사히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대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상황이. 그리고 자칫하면 차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 노부부도 어떻게 보면 1시간 넘게 매달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 자세 그대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 시간이 뭐 1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100시간처럼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죠?
조상신이 돌본 9사1생 19 4위를 공개합니다. 올해 2월 미국 플로리다주 7살 소년 엘리아스는 할머니와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숨으면 할머니가 절대 못 찾겠지? 고민하던 엘리아스가 야심차게 숨은 곳은 바로 마당에 놓인 커다란 쓰레기통 아니었습니다. 아, 불안하다. 쓰레기차가 오나 설마? 쓰레기통 안에서 쥐죽은 듯이 숨어있던 엘리아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아스의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밖으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 미국에 그거 아니야? 쓰레기통 수거차가 그럼. 와서 걸어가지고 네. 기계로 이렇게 터는 거. 맞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그냥 출발해서 소각장으로 가잖아. 엘리아스가 쓰레기통에 숨어있던 그때가 하필이면 쓰레기 수거 시각이었습니다. 쓰레기차가 엘리아스가 숨어있는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탈탈 털어냈던 것입니다. 엘리아스가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와 진짜 무서웠겠다. 아, 하필 또 그때 또 수거 시간이냐. 아유. 아우 저게 차 안에서 저게 무슨 기계가 돌아가나 아무튼 시끄러울걸요. 엄청 시끄럽죠. 저 운전하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쓰레기차에 설치된 분쇄 압축기. 아이고. 그 분쇄 압축기의 무시무시한 칼날이 엘리아스의 눈앞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와 이거 무슨 공포 영화 아니야? 소리를 질러도 모르고. 눈앞에는 칼날이 있고. 우리가 아는 그 파쇄기 그런 거죠. 그죠, 이거. 와 이거 어떡하냐? 공포에 질린 엘리아스가 비명을 질렀지만 굉음을 내는 기계 소리에 묻혔고요. 날카로운 칼날은 점점 엘리아스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칼날이 엘리아스를 덮치기 일보 직전의 순간 기계가 기적같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멈췄어요? 엘리아스의 생명을 구한 이는 당시 쓰레기차를 운전하던 환경미화원 피델이었는데 그가 정말 극적으로 엘리아스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 미국의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분쇄 시 감시 카메라로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아우, 저기 안전장치 있었네. 평소 업무 지침을 성실히 지켰던 피델은 그날도 어김없이 운전석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 엘리아스를 발견. 그 즉시 분쇄기를 멈췄던 것입니다. 우와. 잘했네. 근데 저게 FM대로 하지 않고 늘 분쇄하는 쓰레기 때문에 안 봤다면 그냥 사실 안 볼 가능성이 높은 왜냐면 거죠. 매일 하는 일이니까 네. 저걸 매번 어떻게 쓰레기를 보고 있겠어요. 저거 몇 시간 돌면서 쓰레기통 몇 개나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다 지켜본다는 거 사실 고마운 않죠. 일이죠. 진짜. 사건 이후에 엘리아스와 환경미화원 피델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그리고 예리한 눈썰미와 성실함으로 한 아이를 구한 환경미화원 피델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인명구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려야죠. 훈장도 드리고 드릴 건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지켜지는 사람이 이래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이번 특종 역시 예리한 눈썰미로 누군가를 살려낸 사연입니다. 올해 6월 브라질 토칸칭스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70대 남성 실바가 갑작스러운 컨디션 이상으로 의식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 오토바이 사고가 위험하기도 한데 이런 네. 그 다른 데로 가서 또 추가 충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까지 발생. 아이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실바가 사망했다고 판단. 구급대원은 실바의 시신을 시신 가방에 안치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구급대원들은 경찰의 시신을 인도한 뒤 현장을 떠났고요.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해당 사고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페레이라 기자가 시신 가방을 찍던 중 목격한 정말 충격적인 광경. 시신이 움직여요. 진짜 움직였다고요? 시신으로 판단할 때는 보통 심장이 정지됐다는 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자가 뭐 이렇게 뭐 바람에 불간다거나 뭐 이런 거 잘못 본 거 아닌가? 그 정도로 얘기했을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일이지? 움직였죠. 살짝 높아졌다 내려가는 거. 그치? 봤죠. 봤어. 안 보여?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잖아. 근데 한 기자님은 이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렸는데도 처음에 못 봤죠. 그러니까. 이게 눈썰미가 진짜 좋지 않고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기자의 관찰력이 좋았네. 그렇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곧바로 시신을 확인한 결과 정말로 사망한 줄만 알았던 실바가 아주 옅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페레이라 기자는 실바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요. 자, 그리고 약 10분 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다시 도착해 실바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살아있었네. 진짜 저 기자분의 눈썰미가 없었다면 이게 그냥 그대로 시체안치소로 가서 처치를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리한 눈썰미로 한 생명을 살린 페레이라 기자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본능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10분이었습니다.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저 정기자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러시아 연방 다케스탄 공화국. 이곳에는 러시아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약 1920m 아찔한 깊이의 술락곡이 있습니다. 경치는 진짜 엄청 좋다. 정말 천혜의 자연이네. 어떻게 저런 게 만들어졌을까? 그렇죠? 이 술락 협곡의 광활한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핫스팟으로 유명한 곳, 바로 절벽 꼭대기에 설치된 그네입니다.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아찔한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관광객이 이 그네를 찾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네를 탄다 생각해보세요. 사람 심리가 또 저런 데면 또 찾아간단 말이죠. 당연하죠. 찾아는 가도 저걸 어떻게 타? 정말 다들 나는 강심장이야. 인기 만점인 술락협곡의 그네, 올해 6월 안나와 알리나도 이 그네를 타며 신나게 스릴을 즐겼습니다.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신나게 해주겠어. 내 스윙 실력을 보라고. 더 세게 밀어줘. 너무 신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네가 6번쯤 왕복했을 무렵. 자, 신나하고 있죠? 또 밀어줍니다. 쭉! 에이, 너무 민다. 그래야 또 그만 그냥 좋아하시니까. 놔두세요 이제. 놔두세요. 끌었어. 와 이거 어떻게 해? 보시다시피 끔찍하다. 그네는 안전벨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 없던 상황. 그런데 안나와 알리나가 타고 있던 그네의 한쪽 줄이 끊어지며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추락. 아휴.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던 그때 저기 사람이 살아있어요. 정말 다행히도 추락한 두 사람은 절벽 끄트머리 아래에 설치된 나무 받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무사히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후에 이 아찔한 광경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요. 그네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쪽이 떨어지면서 약간 또 휘청한 게. 그렇죠. 이게 진짜 목숨을 구했네. 천운이죠. 아이고 진짜. 야, 근데 저거라도 해놨어 진짜 다행이다. 아이고.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두 사람의 사고 소식을 접한 러시아 다케스탄 관광부는요. 그네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라며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고요. 결국 사고가 발생한 그네는 철거됐다고 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안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대비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상신이 돌본 94일생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판 삼풍백화점,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폭격당한 듯 무너져 내린 플로리다의 비극. 2021년 6월 24일 새벽 2시경 미국 플로리다주의 12층짜리 아파트의 일부가 건물 노후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98명이 사망했는데요. 아, 저 뉴스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게다가 새벽 2시면 다 사람들이 귀가해서 집에 있을 시각이죠. 진짜 다 자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층 건물이 층층이 팬케이크 형태로 붕괴된 데다가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어 수색과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몇몇 유족들은
희생자의 주검을 일부만 겨우 수습했을 정도로 참혹했던 사고에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소녀가 화제가 됐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16세 데븐 곤잘레스. 아유, 세상에. 이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신 거죠? 그러게 그 안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디 뭐 피할 데도 없는데 사실. 네, 사고 당일 해당 아파트 9층 침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데븐의 엄마 안젤라는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는 걸 감지. 뭐지? 지진인가? 데븐, 어서 일어나. 일어나서 대피해. 잠이 든 딸 데븐을 급하게 깨웠지만 그녀가 잠에서 깬 순간 갑자기 바닥이 움푹 파이면서 데븐은 그대로 콘크리트 잔해들과 함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인지를 하자마자 자다 깼는데 땅이 꺼지고 있더니 어머, 얼마나 무서웠을까? 꿈인 줄 알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꿈이야 생시야 했겠다 진짜. 근데 9층에서 떨어졌으면요. 살았다 해도 부상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데븐은 건물 5층에 떨어졌고요. 가까스로 의식을 차린 뒤 엄마 어디 있어?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고요. 잔해물 사이에 다리가 끼어 출혈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기 누구 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대원이 데븐을 발견, 파편을 뚫고 가까스로 구조를 하는데 성공했던 건데요. 아니, 이게 4개 층이 추락이 된 거잖아요. 9층에서 5층까지 떨어졌어도. 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그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살았네, 그래도. 근데 그리고 잔해 속에 있었으면 또 구조대원이 못 봤으면 또 그냥 죽는 거잖아요.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배구팀에서 활약하던 데븐은 구조 당시 얼마 뒤 있을 배구 경기를 걱정하는 등 삶의 열의를 보여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붕괴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대퇴골 골절로 좋아하던 배구까지 중단하게 돼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유, 저렇게까지 배구를 좋아하는데 완쾌돼서 다시 선수로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희망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좀 배구를 다시 잘해가지고. 네. 오늘의 데스크 서울신문 나우뉴스부 기자 권윤희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전해주시죠. 당사자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웠을 텐데요. 중요한 건 살아 돌아온 이들 곁엔 모두 도움의 손길을 건넨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함께 기적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의 1위 기사는요. 1위는 아파트 붕괴 사고 기적의 생존입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에서 소녀가 목숨을 건진 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리랜데스크 권윤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적을 올려주는. 네.